네, 여러분들 또 많이 기다리시는 코너입니다. 매주 금요일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다른 이슈 때문에 조금 쉬셨고 다시 또 출연하신 IT의 진 전문가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좀 일이 있어갖고 네. 2주 전에 네. 나오셨죠. 네네. 한미반도체 네네. 히트를 쳤어요. 그때 이제 방송하시는 중간에 시세도 좋았고 그 이후에도 괜찮았던 것 네네. 같고. 자, 오늘은 윤석열 테마죠. IT에는 없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했던 건 아, 아닌데. 네. 자, 앞서 이제 타이틀 나갔습니다. 네네. 자동차용 커넥터에 주목을 하자. 네네. 어떤 기업이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아, 네. 일단 딱 들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죠? 따라할 수 있는데 네네. 네, 뭐죠? 커넥터에 뭐가 달라졌을까? 라는 이제 자동차용 커넥터라는 회사입니다. 한국단자라는 회사고요. 한국단자 네네. 유명하죠. 네. 네네. 사실 커넥터라는 게 이게 뭐 화석 연료차가 되든 전기차가 되든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그러니까 네. 사람의 혈관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고 그 케이블을 이어줄 수 있는 이제 그 연결하는 커넥터가 입출력 단자. 뭐 네네, 그렇죠. 되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커넥터들이 들어가는데요. 제일 큰 커넥터가 우리 주변에 네네.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예전에 PC, 네네. 퍼스널 컴퓨터를 여성 남성을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뜯어보면은 네네. 그 안에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딱 네네, 붙인 거, 맞습니다. 그게 문제 네네. 가장 큰 커넥터인데 맞아요. 네네.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커넥터로도 지금 쓰이는 네네, 그렇죠. 정도, 네네. 미세하게. 네네. 커넥터들이 이제 많이 이게 좋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기계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계 산업인데 이게 전자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전장이라는 표현. 그렇죠. 이제 점점 전자 비중이 커지고 있고 심장이 바뀌었죠. 이제 네. 바뀌고 있죠.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배터리로 바뀌고 있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미국이나 저기 유럽이나 일본 업체들이 표준을 다 선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돈 되는 것들은 커넥터들은 다 해외 업체들이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은 아무래도 20년 정도, 30년 정도의 짧은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려다 네네, 보니까. 쫓아가려다 보니까 뭐 단가를 더 싸게 해서 좀 이렇게 별로 부가가치가 없고 재미가 없는 산업이었는데 이게 2차 전지,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차,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네.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케이블뿐만 아니라 커넥터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세계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단자라는 회사가 굉장히 예전에는 주목을 받는군요. 재미가 없었는데 네. 이제 점점 좀 섹시해지는 회사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섹시라는 표현. 그러면 매력이 높아진다는 네네. 얘기죠. 근데 네네. 거래량이 이게 좀 적어가지고 네네. 좀 단점인데. 네네. 일단 계속 들어봅시다. 제가 원래 이런 회사 들고잖아요. 네. 네. 고루한. 네네. 그게 사실 자동차 커넥터라는 거는 이제 전자 커넥터보다는 자동차 커넥터는 신뢰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기 때문에 네. 달리다가 갑자기 뭐 단전이 되거나 뭐 끊어지거나 파손되거나 수없이 이렇게 많은 되면 데이터들을 네네. 넣고 받고 해야 되는 그렇죠. 그 중간 되게 중요한 접점이기 포인트를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기계 장치일 때는 단순한 파워만 주고 받으면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 에너지 동력원만 전달하면 됐는데 이게 전기차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네.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통신을 줘야 되는 거죠. 네네네.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반도체들이 붙어야 되고요. 그 반도체들하고의 인터페이스가 직결되는 것들이 커넥터입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는 단순히 그냥 전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커넥터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시그널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커넥터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사람 목숨하고 생명과도 직관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뭐 하나라도 오류 나거나 그렇죠. 느리게 가거나 맞습니다. 이러면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요즘 뭐 차량용 반도체 품귀 뭐 이슈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뢰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뭐 어떤 가전용 커넥터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쪽은 중국 업체들이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점점 더. 네. 거기다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우주 이슈잖아요. 네네, 우주 항공 맞습니다. 이슈인데 어떻게 다 이렇게 딱딱 찍어주시는데요. 원고에 그렇게 써놨어요. 일타 강사 같습니다. 네. 원고 좀 전에 받았는데 원고에 이렇게 네네. 써놓으셨어요. 네. 네. 사실은 자동차보다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게 우주항공입니다. 그렇죠. 그 커넥터 안에 네. 뭐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그거? 맞아요. 사실은 이게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커넥터 하나에 1,000만 원 넘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게 몇 억짜리인데 불량 나서 그렇죠. 불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커넥터가 요구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우리나라는 못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쪽은 이제 세계 뭐 타이코라든지 암페놀이라든지 몰렉스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이름은 좀 생소해요. 네네, 타이코, 생소한- 암페놀, 네네. 몰렉스. 굉장히 큰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뭐 못 듣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데 앞으로 그쪽도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항공 쪽이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이제 UAM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어떤 선진국들의 잔치였는데 네. 이제는 이게 전기 동력원, 수소 동력원으로 바뀌니까 우리나라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뭐 일반적인 기계, 전자기기는 이 진동이 그렇게 많이 네네.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적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근데 네네. 움직이는 것들에는 네네. 진동이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커넥터가 예전 같은 형태가 아니라 약간 특수하게 맞물리는 그렇죠.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꽉 잡아줘야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떨리다가 그렇죠. 조금만 네네. 분리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아.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 우리 그 가전용 쓰는 이런 커넥터나 반도체에 비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온도에 민감해야 되죠. 왜냐하면 시베리아에도 달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막에서도 달려야 되니까 네네네. 어떤 이런 온도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진동, 이게 진동을 계속 주게 되면 이 PCB하고 납 솔더 볼 간의 이 균열이 가서 떨어지면 이게 나중에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자, 이 한국 단자의 최대 납품처, 네네. 그러니까 고객사라고 해야 네네. 될까요? 현대기아차 네네. 쪽인 것 같은데 전기차 네네. 판매 확대 수혜에 네네. 따라 당연히 매출도 그러면 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 현대기아차 쪽 그 한국 GM도 납품하고 있고 르노 삼성도 납품하는데 네. 사실 오늘 들고 온 포인트는 eGMP. 아, 최근에 eGMP. 이제 현대차가 내놓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요. 네. 여기에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최근에 eGMP로 처음 나온 모델이 그 아이오닉 5잖아요. 최근에 좀 네네. 최근에 광고 많이 공개됐잖아요. 하죠. 그죠? 네. 첫 모델이잖아요. eGMP에서 나온 첫 모델인데 사실은 여기서 그 OTA, 그러니까 이 eGMP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네. 스케이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이트보드인데 네. 배터리가 기존에 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 셀이라는 게 있고 셀을 여러 개 적층을 해서 모듈을 만들죠. 네. 그 모듈을 6개 혹은 8개로 이렇게 얼라인해서 만드는 게 이게 배터리 팩입니다. 패키지, 예. 그러면 여기다가 모터가 달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퀴가 달리고 그리고 인버터, 컨버터, BMS 이런 것들이 달린 게 그 eGMP고 네. 위에다가 이걸 SUV를 올리면 SUV가 되고요. 어. 승용차를 올리면 승용차가 되고 뭐 약간 미니 트럭을 올리면 미니 트럭이 되고 이런 플랫폼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기본적으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존 다른 경쟁사하고 표준을 통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별도 표준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통합하는 게 좋겠죠. 아니죠. 별도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죄송합니다. 웃겨보려고 네네. 했더니. 이게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각자 제조회사마다 표준을 가져가다가 네.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걸 표준을 서로 통합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표준을 다 통합을 해버리면 중국 짝퉁이 나와요. 그렇죠. 카피 제품들. 그렇죠. 금방 이제 또 그러면 짝퉁 현대차 지금 뭐 짝퉁 테슬라라고 하는 니오나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핫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아이오닉 샤오미가 5도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샤오미가 사실 애플을 짝퉁 애플이라고 해서 그렇게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eGMP를 잘하다 보면 짝퉁 현대차가 나올 텐데 그런 표준들을 다 통합을 해놓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현대차는 별도 표준으로 가서 국내에서 자기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회사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외산 업체보다는 국내에 있는 회사가 유리할 거고 그게 한국 단자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만 조금 네. 받쳐주고 하면은 뭐 시세도 좋을 것 같아요. 시세는 아직은 좀 무거운데 네네, 뭐 맞습니다. 시세를 네. 꼭 방송하면서 이렇게 저기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보는 기분이라도. 그렇죠. 네. 기분이라도. 요즘에 너무 단맛을 많이 보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한미 반도체 히트를 치니까 네네. 또 뭐 하여튼 그런 네. 사람이 참 간사하죠. 운도 좋았고요. 네. 네. 인간 심리라는 게 간사해요. 네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커넥터의 평균 판매가가 매 네. 분기마다 이렇게 네네. 상승합니까? 이 한국단자. 사실 이 회사가 IR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조금. 네, 데이터를 확보하기 되게 힘든데요. 네.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찾아냈습니다. 오, 또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역시 기자의 근성은. 네네. 평균 혹시 표 전직 기자의 있나요? 근성. 네. 네. 표가 준비된 게 있나요? 네네. 여기 보면 이게 상반기 아, 평균 너무 작다. 평균 판매 단가가 있는데요. 저기 네. 보이시죠? 제품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7.3% 상승했습니다. 아, 그 빨간색으로 네네, 스퀘어되어 이렇게 있는 돼 있습니다. 하단에. 네. 네. 하단에 있고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도 저기 5.9%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뻐서 현대차가 단가를 올려줬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전기차랑 이런 친환경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커넥터 ASP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 회사가 전년도에 335억의 이익을 냈는데 네. 작년에만 790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평균 판가 상승의 어떤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찾아낸 거고요. 네. 회사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저렇게 적어놨는데요. 뭘 이렇게 숨겨놓는데요, 자꾸.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많이 벌었다 그러면 단가 인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의 네. 고질적인 병폐 기업 네. 문화이기도 그렇죠. 하죠. 너무 많이 벌어가면은 좀 깎자 이게. 네네. 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전기차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뭐 이제 친환경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 ASP 자체가 올라가는 거를 완제품 업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차량용 네. OTA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이 OTA는 네. 어떤 의미인지 약간 좀 시청자분들께.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오버 더 에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버 더 에어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예. 이게 사실 우리 OTT라는 거를 쓰잖아요. 네네. 그 저기 오버 더 탑. 네, 오버 더 탑. 네네. 뭐 그런 비슷한 개념.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요. 기존에 우리 자동차 AS 하면 어떻게 네. 합니까? 자동차 다 수거해서 AS 센터에 집어넣어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죠? 수리해서 거의 다시 나오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네.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소프트웨어 쏴주죠. 업데이트 해주면요. 배터리 갑자기 화재가 나다가 확 줄어들고요. 배터리 어. 화재 사건이 줄어들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네네. 차량을 약간 통제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관리해주는 다 거잖아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하고 싶은데 못해요. 테슬라밖에 못하는데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거 여러 가지 전장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요한 전장 부품은 한 8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ECU라 그러는데요. 네. 저기 전자 제어 장치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옆에 차 문 올리고 뭐 배터리 온도 올라가면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건데 네. 이걸 통합해서 컨트롤해야 돼요. AP에서. 그러니까 중앙 반도체 어떤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데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현대차도 당연히 이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모든 완성차 네. 업체들의 꿈이죠. 이상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닉 5도 OTA 되나 보다 이런 있었는데 사실은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이걸 최소한 하려면 2, 3년에 아주 빨라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ECU를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ECU를 통합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전자장치에다가 기존에는 단순한 전기 시그널만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통신까지 해서 컨트롤을 다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인터페이스, 커넥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체 콜센터라고 하기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차량마다 네. 조금 영화에서도 가끔 등장하는데 시동을 걸 때 네네. 키가 없을 경우에 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중앙 관제 센터 같은 데에서 개별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는 그렇죠.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자동차도 제네시스 시리즈가 아마 일부는 조금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통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힌트를 주셨는데요. 이게 AI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리나 이런 빅스비 같은 거 부르잖아요. 네네네. 이게 우리 휴대폰에 있는 게 아니라요. 클라우드에서 날라오는 겁니다. 아. 그게 소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통신으로 연결돼야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컴퓨팅 파워를 이 휴대폰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MPU라는 걸 해서 계속 조금씩 넓히고는 있지만 결국은 소환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자동차에서도 하겠다는 거겠죠. 네. 개념이. 네. 자, 그러면 현대차도 OTA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네네. 커넥터 업체인 한국단자한테는 네네. 어떤 수혜가 있는지 그걸 기본- 조금 더 한번 네네. 추가로. 기본적으로 아까 그 eGMP라는 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고 그 현대차에 맞는 최적화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ECU마다 반도체 작동 전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반도체는 1.7V고 어떤 반도체는 3V 다 그러면 전류를 다 컨트롤해 주면 그 비효율적이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 통합을 해버리든지 그거는 되게 힘들잖아요. 반도체까지 다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인터페이스를 다
현대차에 맞게 최적화를 하려면 네. 그 커넥터, 단자 쪽에서 표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에 맞는 이런 커넥터들을 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해외 업체도 물론 할 수 있는데 걔들은 국내 R&D 센터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려면 국내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입안의 혀처럼 바로바로 대응해 줄 수 있는 회사는 국내 회사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한국 단자가 유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럼 끝으로 이제 주가는 오늘 좀 무겁긴 하고 네네. 한데 주가나 실적 전망,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들 네네. 전문 용어지만 네. 고려했을 때 어떻게 네네. 전망을 좀 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그 앞으로 나오는 보고서에서 네. 계속 평균 판가가 상승하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평균 판가가 계속 이런 흐름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작년에 790억 이익 냈는데 지금 시총이 7천억대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 아까 eGMP나 OTA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밸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가격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진입 장벽이 높아요. 네네, 높습니다. 매우 그래서 높군요. 싸다고 해서 중국 거 막 갖다 썼다가는 불량 나면 큰일 납니다. 리콜 비용이 생명이기 훨씬 더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리고 이제 전기차 지금 추정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원래 2025년에 1,000만 대 전망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2천만 대까지 올라가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우리 캐시우드 누님 있잖아요. 그렇죠. 4천만 대까지 이야기하셨거든요. 누님, 네. 네네. 4천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전기차 물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거기에 막 지금 씨알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단가 인하를 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협력사를 쪼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일반적이지 막 급속 성장하는데 여기서 파트너를 쥐어짜서 R&D 역량을 떨어뜨리는 건 더 바보짓이거든요. 네. 완성차도 그걸 알고 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네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좀. 또 여기서 하나 또 좀 더 이제 저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자면 UAM이나 앞으로 우주항공 쪽으로도 중요한 파트너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현대차 UAM에 들어가는 커넥터다 그러면 밸류가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오케이. 네. 네. 흥미로운 기업이었습니다. 네네. 충분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네, 있는 앞으로 기업.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단자 들어봤고요. 네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